네, 안녕하세요. 포터브레이브 유겸입니다. 오늘은 하이파이 입문자들을 위한 톨보이 스피커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리뷰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브랜드죠. 이 양덕들이 좋아한다는 그 골든이어 테크놀로지에서 톨보이 스피커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트리톤 2 플러스 그리고 트리톤 5라는 모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수입사인 로이코어에게 대여를 받아서 리뷰를 진행하게 됐고요. 먼저 리뷰를 하기 전에 이 톨보이 스피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피커는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작은 그 북쉘프형 스피커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놓고 길게 타워형으로 생긴 톨보이 스피커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BRX 같은 게 이제 전형적인 북쉘프형 스피커고요. 오늘 살펴볼 이 스피커가 보시다시피 이 톨보이형 스피커 되겠습니다. 이 톨보이형 스피커들 중에서 큰 놈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거의 타워형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피커들도 있는데요. 한번 와서 키 한번 재보지. 이 스피커들도 아무래도 이런 사이즈나 어떤 모양에 따라서 소리 성향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톨보이형 스피커가 북쉘프형 스피커에 비해서 저역 재생 능력에 있어서는 유리한 편입니다. 북쉘프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에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2웨이 구조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고역을 담당하는 트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와 베이스가 하나의 드라이버에서 담당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북쉘프형 스피커는 보통 중고역이 예쁜 성향의 스피커들이 많습니다. 해상력이라든지 음색 이런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어쿠스틱이나 여성 보컬을 들을 때에는 또 중고역 그 특화된 북쉘프형 스피커가 장점이 있는 편입니다. 반면에 톨보이 스피커는 3웨이 이상의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북쉘프형 스피커에서 이 별도의 우퍼가 장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역 재생에는 장점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또 톨보이 스피커가 좋으냐, 이건 아니거든요. 청취 환경, 그러니까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듣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톨보이가 크다 보니까 북쉘프보다 일반적으로 같은 등급이라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요. 듣기 위해서 이 청취 공간이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간, 특히나 니어필드, 청자와 스피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아무래도 북쉘프 스피커로 듣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겠죠. 반대로 넓은 공간을 충분히 울리기 위해서는 톨보이 스피커 같이 스피커의 규격이 좀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예산, 한정의 예산을 가지고 북쉘프 스피커를 골라야 하느냐 아니면은 톨보이 스피커를 골라야 하느냐 선택을 해야 할 때에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노래를 많이 듣는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공간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 고려를 할 만한 그런 제품이고요. 스피커의 좌우 거리뿐만이 아니라 스피커와 청자 사이의 거리도 일정 거리가 확보가 되어야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 트리톤 시리즈는 총 6가지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상급기로는 레퍼런스가 있고요. 그 아래로 1, 2 플러스, 3, 5, 7 그런 순서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급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 중에서 3 플러스까지는 액티브 서브우퍼가 달려 있고요. 그 이하의 제품들은 이 별도의 액티브 서브우퍼가 없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이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상급기에 해당하는 모델이고요. 5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보급기에 해당을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 트리톤 스피커들은 보통 어느 모델이든지 저역 재생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 소감은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먼저 중고역 드라이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역을 담당하는 리본 트위터가 양쪽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리본 트위터를 중간에 두고 위아래에 드라이버가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리본 트위터와 드라이버들은 요것들이 내부에 독립적인 챔버를 형성을 해서 그 챔버 속에 수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버가 골든 이어 멀티밴드 페이지 플러그라고 해서 이 드라이버 중앙의 콘의 팔각형 형태가 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이 위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액티브 서브우퍼가 달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급기로 갈수록 그 서브우퍼의 개수가 늘어나는데요. 이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피커 한쪽당 액티브 서브우퍼가 2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톤 2 플러스는 스피커 좌우 양쪽에 전원선이 연결이 됩니다.
스피커 내부에 클래스 D 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앰프가 서브우퍼를 구동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톨보이 스피커와 똑같은데 사실상 톨보이 스피커 그 다음에 액티브 서브우퍼까지 한 세트로 묶어서 설치를 하는 셈입니다.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죠. 홈시어터도 아닌데 음악 감상을 위해서 별도의 서브우퍼를 장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리 톨보이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정말 큰 대형기가 아닌 이상 극저역의 재생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톨보이 스피커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저역이 좀 잘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한 40Hz 정도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인데요. 그 이하에 조금 더 뚝 떨어지는, 그리고 저역의 스케일이 좀 더 웅장하고 강력한 그런 재생을 원할 때에는 이 톨보이 스피커에도 별도의 서브우퍼를 장착해서 듣는 것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고급 하이파이 시스템에도 톨보이 스피커에 별도의 이 서브우퍼를 장착을 해서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럴 때 좀 스피커의 저역을 보강하기 위해서 서브우퍼를 추가했을 때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브우퍼와 메인 스피커 사이에 이질감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인이 쓰는 메인 스피커와 궁합이 잘 맞는 서브우퍼를 일단 찾아야 되고요. 찾는다고 해도 세팅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어서 품도 많이 들고 세팅에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트리톤 2 플러스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아예 액티브 서브우퍼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매칭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요. 세팅 문제 역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전원 버튼을 꼽고 공간에 맞게 서브우퍼 볼륨만 조절해주면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너무나 간편하게 양질의 저역을 얻을 수 있는 스피커인 셈이죠. 참 쉽죠. 내부에 달린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알아서 주파수를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게 전혀 없어요. 이미 제작자가 완벽하게 세팅해준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 맛에 또 양덕이 만든 오디오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내장되어 있는 앰프의 출력은 그 채널당 1200W고요. 이 톨보이임에도 사실상 이 저역은 내장 앰프가 알아서 담당을 해주는 셈이니까 이 외부 앰프는 중고역만 맡아서 구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측면에는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무튼 저역 구동에 굉장히 남다르게 신경을 쓰는 그런 브랜드인 게 여기서 또 티가 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클로저의 모양이 좌우의 폭이 굉장히 좀 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되는 드라이버의 규격이 큰 애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되어 있는 드라이버를 보면 이 가로로는 5인치, 세로로 9인치 이 정도의 드라이버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규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소리를 증폭시켜줄 도구가 필요할 텐데요. 이 도구의 역할이 바로 패시브 라디에이터입니다. 구동 자체는 워낙 잘 만들어진 서브우퍼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저역을 넓게 확산시켜주는 역할만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소리를 들어봤을 때 저역 재생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는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소리, 이런 저역을 들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참고로 트리톤 2 플러스의 이 주파수 응답 스펙을 보게 되면 저역 재생이 16Hz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브우퍼를 통해서 굉장히 뚝 떨어지는 저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녀석은 이렇게 두 대로 스테레오 스피커로 쓰는 것도 좋지만 이 골드니아에서 나온 다른 스피커들과 함께 5.1 채널 이상, 그러니까 멀티 채널로 구성을 해서 쓰는 것도 브랜드 내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좀 살펴볼게요. 보통의 스피커들은 앞쪽에 어떤 그릴을 벗겨내면 바로 안에 있는 드라이버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녀석은 스피커 자체를 검정색 천으로 싸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을 벗기기 전에는 내부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면은 좁고 후면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디자인은 골드니어에서 일부러 선택한 디자인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스피커 사이에 있는 어떤 정의감, 스테이징의 정확도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음악을 들어봐도 이 트리톤 스피커의 장점이 꼽을 만한 게 음상의 정확도입니다. 다음으로 트리톤 5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액티브 서브우퍼가 없는 모델이고요. BRX와 마찬가지로 이 저역 재생의 큰 역할을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담당을 하는 셈인데요. 이 녀석은 스피커 좌우에 각각 2개씩의 패시브 라디에이터, 그러니까 총 스피커 한쪽당 4개의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달아두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덩치가 많이 커진 그런 BRX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 플러스와 비교를 해보면 스펙, 드라이버 구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낮은 보급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에요.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90만원이라고 하고요, 5 같은 경우에는 330만원이라고 합니다.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작은 비용은 아닌데요, 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특히나 이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스피커다 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격 정보를 모르고 들었을 때에는 한 1000 이상? 1000 언저리? 그 정도 가격대의 스피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가격을 듣고 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절반 정도의 가격대죠. 590만원이면. 그런데 수준은 그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소리를 들려줘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제 소리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트리톤 2 플러스와 트리톤 5를 한번 같은 곡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장르별로 하나씩 좀 들어봤어요. 클래식 대편성도 들어봤고, 재즈 장르, 그리고 팝 남성 보컬, 여성 보컬, 이렇게 4가지 앨범을 골라서 들어봤습니다. 먼저 클래식 대편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죠. 율리아 피셔가 연주를 한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한번 들어봤어요. 율리아 피셔는 정말 바이올린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연주자고요. 근데 특이한 게 바이올린 뿐만이 아니라 피아노 연주 또한 굉장히 수준급의 연주 실력을 자랑을 합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대편성 곡인 만큼 무대의 스케일이라든지 악기의 위치, 음역대의 밸런스, 다이나믹 레인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들었을 때에는 이 두 스피커의 비교만 놓고 봤을 때에는 요 곡 하나만 들어도 일단 끝납니다. 스테이징, 음의 이탈감 자체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트리톤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좀 쫙쫙 뻗어주는, 앞으로 끝까지 밀어줘서 공간을 꽉 채워주는 그런 면이 확실히 강점이 있었고요. 반면에 트리톤 5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채워주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소리가 앞으로 뻗어나가면 뻗어나갈수록 그 음선의 경계가 좀 희미해진다고 하는, 좀 좋게 말하면 소리가 부드럽게 확산된다, 나쁘게 말하면은 조금 해상력이 떨어지게 들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소리의 수준, 해상력, 스테이징 모든 면에서 2 플러스가 단연 앞섭니다. 사실 1대1 비교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두 스피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체급 자체가 다르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애초부터 투입된 물량 자체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트리톤 5도 동 가격대 어떤 경쟁기들을 놓고 보면은 얘가 성능이 막 떨어진다 이런 수준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 가격대에서 나와 있는 다른 브랜드의 스피커들이 굉장히 선택할 만한 여지가 많죠. 보급형 톨보이 스피커들을 함께 놓고 경쟁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 요즘에는 이 보급형 톨보이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요. 그런데 이 트리톤 5 같은 경우에는 소리만 놓고 봤을 때는 보급형 중에서 준수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이 디자인이 생김새가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양덕들의 댓글을 보면은 왜 스피커에 검정색 스타킹을 씌워놨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이 외국에서 극한의 가성비다, 소리만 놓고 따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 디자인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전반적인 토널 밸런스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골든이어 특유의 어떤 밸런스가 잘 맞는, 두드러지는 음역대가 딱히 보이지 않는 그런 잘 만들어진 스피커였고요. 특히나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체급차가 좀 현격합니다. 아무래도 액티브 서브우퍼가 달려있는 이 2 플러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웅장하고 밀도 있는 저역을 들려주는 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6인치 드라이버와 패시브 라디에이터만으로 저역을 재생시키는 5하고는 애초부터 좀 저역이 확연하게 다르게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리톤 5가 저역의 양감은 충분하지만 타격감이나 질감 면에서는 좀 너무 부드럽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트리톤 2 플러스의 저역의 타격감이나 웅장함을 좀 제대로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저역 비트가 강조되어 있는 팝 장르?
위켄드 같은 이런 곡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컬 위주의 곡들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타자기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남자 보컬은 요새 가장 핫한 위켄드 하고요, 여자 보컬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최애였던 노라 존스로 들어봤거든요. 그럼 위켄드는 이제 팝, 발라드, 힙합 다양한 스타일 곡들이 되게 많잖아요. 위켄드 곡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좀 새롭더라고요. 특히 비트나 베이스 강조된 노래 있잖아요. 실브 티어스 같은 곡을 들어보면 두 스피커 체급차가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트리톤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격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묵직하고 단단하게 음을 쳐주고 이게 잔향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어지면서 그 리듬감이 굉장히 잘 사는 스피커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트리톤 5가 트리톤 2 플러스에 비해서는 타격감은 단단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퍼지는 스타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리듬감보다는 소리가 매끄럽고 약간 풍성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뾰족하게 모난데 없이 밸런스가 잘 맞는 약간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돈노와이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피아노 연주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잔잔하고 평화로운 곡이잖아요. 뭔가 한 영역의 소리가 도드라지는 것보다는 이 트리톤 5처럼 좀 부드럽고 밸런스 맞는 스피커로 들었을 때가 훨씬 더 좋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트리톤 2 플러스는 확실히 신나고 리듬감 있는 곡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 콜드플레이 신곡 그 하이어 파워 들어보시면 전반적으로 템포가 빠르고 그 드럼 타격감이 굉장히 신나는 곡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트리톤 2 플러스로 들어보니까 소리를 굉장히 짱짱하게 잘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산다면 둘 중에 어떤 스피커를 고르시겠습니까? 여력이 되면 당연히 트리톤 2 플러스를 사겠죠. 그런데 저희 집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래도 트리톤 5는 어떻게 좀 비벼볼만 할 정도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톨보이 스피커는 제 처음 환경에서는 무리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골든이어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트리톤 2 플러스 그리고 트리톤 5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가격 대비 톨보이 스피커가 들려줄 수 있는 어떤 성능을 극대화시킨 스피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서브 우퍼가 함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명도, 리듬감, 저역의 웅장함까지 모두 잡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트리톤 5도 동급의 톨보이 스피커들 중에서는 가성비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평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하이파이 입문자분들이 처음 톨보이를 고를 때에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5도 괜찮은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스. 장단이 분명한 스피커지 얘네들은. 보통 하이파이 매니아들 하면은 스피커를 자주 바꾸는 편이잖아. 하나를 놓고 오래 쓰지가 않고 한 1, 2년 쓰다가 지겨우니까 이제 다른 모델을 찾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안 맞지. 확 감가가 되잖아. 브랜드가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니까. 유명 브랜드들은 환급성이 좋거든.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래서 얘는 가성비가 좋으니까 샀다. 근데 나중에 중고로 팔 때에는 가성비 이상의 가격으로 확 깎인 그 상태로 내버려야 되니까 그건 좀 참고를 감안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나는 하나 들여서 좀 오래 쓰고 싶다, 계속 쓸 거다 하는 사람한테는 단연 추천할 만한, 특히나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나는 2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해. 정말 잘 만들었어. 근데 5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 특히나 입문자들은 사고 분명히 상급기로 올라갈 거거든. 그럴 때는 가슴이 아프지, 팔 때. 5도 그렇고 2 플러스도 그런데 이 겉에 있는 이 천을 벗겨낼 수가 있거든. 좀 다른 색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검정 스타킹 말고 좀 예쁜 스타킹을 시켰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린이나 이런데 겉에 천으로 뒤집는 그런 스피커들이 나오면은 걔네들은 되게 밝은 톤의 천을 많이 쓰거든. 아이보리 색상도 쓰고 민트색도 쓰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만 입혀놨어도 훨씬 더 예쁘지 않았을까. 추가로 내가 돈을 준다고 해도 10만원 줄 테니까 그런 것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살 수 있으면 좋겠어, 옵션으로. 그러면 디자인이 좀 커버가 되니까 좋습니다. 2 플러스는 확실히 좋아.